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다시 시작됐어요. 간혹 소나기 오긴 하지만 이제 벌써 7월 말이니까 이제 한 2, 3주면 더운 기분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더운데 제목은 이런 책입니다. 1250도씨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 책은 김범진 님이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임승현 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책도 나온 지 한 2007년에 나왔으니까 한 15년 가까이 됐지요.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책들을 요즘에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지금의 나를 베스트로 바꾸기 위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 왜냐면 내가 최고라는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들은 이렇게 뭘 하다가 잘하면 사람들이 너 잘하네 그러면 계속 그걸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 한 30년 하고 그리고 노년기 마저 살다가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고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내가 하게 되면 지금의 나를 베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1250도는 보통 일반 그릇을 만들 때는 800도씨 정도로 가마를 이렇게 불을 넣는다고 해요. 근데 1250도씨를 놓으면 이 유액도 유액이지만 흙에 있는 이런 자화 성분들이 나와서 이게 액이 다 뒤집어지면서 단단해지고 윤기가 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멋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1250도를 불을 가마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도 그냥 쉬엄쉬엄 덤성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불태워서 그러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추천의 글은 유인촌 님이 쓰셨어요. 장관도 하셨고 저는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인촌 님 그 연극을 보러 많이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십시오 하면서 본인은 연극을 좋아하신대요. 요번에도 보니까 또 새 정부에 입각하셨던데 어쨌든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에는 꿈도 많고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드러내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 경쟁이라는 틀에 매여 무작정 뛰려고 했던 모습. 경쟁에 치우쳐 자신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최고의 나를 발견하자. 이런 이제 추천글을 주셨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끼하고 거북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가 전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잘하게 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응원하에서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발견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처음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기를 하죠. 근데 누가 이기나요? 첫 번째 거북이가 이기죠.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쳐서 토끼가 이제 너무 지루해서 잠깐 잠을 잤죠. 그 사이에 거북이가 꾸준히 해서 우승을 하죠. 그래서 거북이는 영웅이 됩니다. 거북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 또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이 꾸준히 열심히 한 번 막 꽉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어렸을 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시합에서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토끼가 아마 낮잠을 자는 거죠. 그게 습관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 만화 문화의 우리 습관이죠. 그래서 어디죠? 시메스트라 그래가지고 낮잠씩 꼭 자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끼들은 그 시간 되면 항상 자는 게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토끼들이 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북이는 열심히 뭐 근육도 기르고 뭐 달리기 하고 등껍질도 깎고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죠. 결국은 시합을 하지만 토끼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꼭 우리가 자야 되냐, 점심시간에. 안 자도 되지 않겠냐 해서 안 자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토끼가 안 잔다면 거북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은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다음 시합에서는 토끼가 이기죠. 왜?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토끼는 자기 승리에 대해서 만끽하긴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계속 그거에 관련된 걸 하게 되니까 즐겁지 않았고요. 거북이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경기에도 졌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현인을 찾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였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한 가지는 새로운 걸 할 때는 처음엔 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탄성이 붙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 점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레벨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 책에 해놨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1장에도 뭐 여러 좋은 얘기 있지만 2장 첫 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존재는 다 다르게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거북이는 보통 이제 알을 낳고 나면 이 알이 깨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부모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 이 여기에 나오는 거북이는 슬론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다른 거북이가 다 돌아오고 해도 안 돌아와서 다 포기할 때 마지막까지 오랜 밤을 새면서 기다린 할아버지가 발견한 거북이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벼룩 슬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이기면서 일약 스타로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조금씩 다르게 세상에 태어난다. 세상의 모든 조약돌, 파도, 바람, 나뭇잎들 중에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을 잊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꼭 그 그림도 많고요. 이렇게 달리는 그림도 있고 꼭 무슨 동화책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 안에는 하나하나의 교훈이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만한 교훈들이 잔뜩 담겨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나의 가슴과 영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해지고 또한 불행해지는지에 대해 몰랐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만이 세상에 최상의 것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죠. 지금까지 살아도 뭐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가 알아차림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알아차리면 마음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섬세해질 것이다. 그리고 차츰차츰 가슴과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결국은 거북이는 꿈을 찾습니다. 또 볼까요? 쓰임새라는 제목도 있는데요. 같은 병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비롯된다. 바로 세상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렇게 됐죠. 사람은 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겠죠. 아니면 무생물체도 그렇고 다 태어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태어나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경쟁이란 단순히 경주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최고의 나와 만나는 것이다. 여기 볼까요? 저는 옛날에 책을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네모난 몸을 가진 놈이
동그란 곳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동그라다는 건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꾸 깎죠. 오각형이 되고 그 고통이 얼마나 깎았겠어요. 다시 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그러면서 점점 자기 살을 깎아서 결국은 이 원에 가까워지면서 통과하게 되죠.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야 되는 거죠. 힘들겠죠.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볼링을 처음 배울 때 볼링을 막 스트레이트 칠 때는 140, 150 나왔는데 이 180, 190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후크볼이라는 걸 치게 되는데 갑자기 스트레이트 치다 150 막 쳤는데 후크를 처음 칠 때는 막 100, 110 막 이렇습니다. 왜? 후크가 안 먹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후크가 몸에 배면 그때부터 170, 180이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내가 진정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